국정실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보고 드린 대로요. 조세 심판원에 청구받는 조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제 신문으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예. 조세 심판은 개별적으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 신문고는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수했다가 소실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예. 숫자는 크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는 어떠세요? 예, 대통령 기재부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일요일 날 4시로 복구가 되고 나머지 복구됐어요?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국민들한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홈페이지는 지금 전 부처가 아마 같은 네, 홈페이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요? 네, 전 부처와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는 이제 됐고 문제가 모든 홈페이지가 다 똑같을 네네. 거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테제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네,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과기정보통신부는요? 네, 그 우체국 금융은 완전히 그 서비스 재개돼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우편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필수 서비스인 우편, 등기, 소포 등은 재개를 했지만 일부 서비스인 우체국 쇼핑, 내용 증명, 미국행 국제 우편 등이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한 농어민들, 소상공인들이 이거나 생산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지금 우리 썩는다, 못 쓴다, 뭐 이렇게 아우성이라던데.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실제 그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재개를 했고요. 다만 기존 농축산식품들은 이제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에게 복지로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체국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는 형태로 신선식품은 우편 배달을 재개했고 재개했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준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공용 홈쇼핑하고 민간하고 이제 쇼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드리는 작업. 네. 어쨌든 여기가 좀 아우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외교부는 문제되는 게 특별히 뭐 있어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통일부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북한 자료센터 그 민원 처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광주센터의 대부분의 그 킥수 자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어떤 출입국 관련 따로 분리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갖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방부는 뭐 별도 시스템이었죠. 뭐 상관없고 행안부가 지금 꽤 있겠죠.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어떠세요? 통합보험 시스템은 지금 민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월 31일까지 자체 백업 파일이 있어서 이걸 각 그 국립묘지나 지청에 내려보내서 수기로 특히 팩스를 통해서 수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라졌으면은 9월 한 달 자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로 각 지청과 각 현충원 호구원에 자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국립묘지 안장이야 뭐 건수가 많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 같고 일반 민원들이 있으면 사라진 게 있을 텐데. 제일 민원이 그 기차표 할인하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요? 그 대책은 현장에서 유공자증을 제시하면은 자체에서 바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보 뒤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그 나중에 후보를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네. 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는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네, 문체부는 35개 서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통합 메일은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도 자료나 정책 뉴스에 뭐 사진, 영상, PDF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7-1 위치에 있어서 백업 데이터랑 모두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대통령 기록관에 6월까지는 이 보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오고 또 각 부처한테 네. 보도자를 다시 모으면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세요? 저희는 그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로 일단 신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 없습니다. 않으죠? 저희는 광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광주가 큰일하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산업부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저희가 복지부와 연계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 신청은 되는데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납부를 일단 유예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네, 없는 것 특별한 같아요.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어떠세요? 네, 복지부는 49개가 중단됐는데 현재 14개가 복구되고 35개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전소된 시스템인데요. 아래 그 별표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에는 문제는 없는데 바우처를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한 2만 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바우처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1,400억 정도 돈을 지급을 해야 돼서 추석 전에 수기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정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62개 그 장내 그 화장장에서의 예약을 지금 유선 팩스로 예약을 하고 있어서요. 장내 지도사 통해서 예약하는 것들을 안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디지털 돌봄 시스템상 노인 안전 확인에 대해서 활동이 없을 경우에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중단돼서 이거는 AI 케어코를 이용해서 그런 안전을 확인하는 걸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좀 더 예산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용이나 예비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특히 복지부 사무는 대개 기초지방정부들의 창구 사무가 네. 많은데 네네. 그 업무량이 엄청 원래 많잖아요. 네. 그 임시로 필요하면 저기 저 행정 지원 요원들 네. 좀 뽑아가지고 네. 좀 하도록 하고 그건 예산 지원은 기재부가 좀 잘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아마 이 인력 부족이 심각할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네, 환경부는 어떠세요? 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그건 복구가 됐고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기한 내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한 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기한 내에 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는 뭐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여기도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노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입주 그 7하고 7-1에 돼 있어서 17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급여 나가는 거, 실업급여, 산재급여, 직업훈련 급여는 미입주라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 산안 분야 감독 사건 처리 시스템인데 이게 모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 처리하고 방문 팩스 등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업무 프로세스를 보니까 사건이 만약에 백업이 안 됐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은 설람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현출해 놓았다고 하는데 화재 직전에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하는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로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청별로 대표 메일을 공개해 가지고 혹시나 전자가 안 되더라도 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시간도 연장해 가지고 1350 모바일 상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화재 직후로 유실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재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당사자에게 사전 공지라고 해놨습니다. 네. 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다행이네요. 자, 여가부는 어떠세요? 네, 여성가족부 소관 정보 시스템 모두 광주센터 입주에 있어서 현재 웹사이트 접속을 비롯해서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과 결제가 일부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이 호소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카드에서 바우처 부분은 저희가 미납금 한 30만 원 내지는 필요시에는 좀 더 올리는 금액까지 미납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토부는 어떠십니까? 네, 저기 대전 입주 4개 시스템이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인데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을 반영한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시군구청의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발급 조치하도록 했고 연계 시스템 중에서 부동산 거래 관계 시스템이 종합공부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창구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그렇게 전파를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스템 중에서 연계된 부분들은 8개 중에서 이제 5개가 복구가 완료됐고 일부 3개 정도는 지금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입주 시스템 중에서는 그 외에도 화물 운송 실적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국가 물류 통합 정보 시스템,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중단 상태지만 저희가 대체 수단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 예, 대통령 저희가 1등급이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재복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그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1등급인데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의획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낚시배 탈 때 그 이제 전자승선 명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기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걱정이 됐던 것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고수온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한 72억 정도를 어제 저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네, 중기부는 대전에 있는 그 시스템 하나여서 큰 문제 없이 나머지는 광주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랑 자체 전산실 IDC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의 이슈는 크게 없고요. 그 행안부 시스템 연결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연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슈 없고 이번에 알게 된 그 자체 전산실 운영하고 민간 클라우드의 기준들 어떤 때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시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이제 그 중기부 보면서 보니까 내외부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한 100여 개의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백업도 효율화되고 그리고 다 백업 떠났는데 바뀌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없앨 것들은 없애고 그리고 합칠 것들은 합치면서 작업해 가려고.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요. 예, 공정위도 광주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공정위 소관 정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유관기관과 연계된 서비스인데 대부분 이제 연계 중단을 하고 대체 조치를 취해서 이제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이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좀 불편은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현재로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공정위 인력 증원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인력 증원에 좀 앞서서 그 내부 조직과 업무 쇄신 TF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하고 다르게 좀 그 국민 신뢰도도 높이고 사건 처리 지연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방식을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은 안 하나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인력 지원을 받아야지 한다는 게 아마 대선 공약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하시고요. 예. 그 어쨌든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문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 정부로 일부 위임 또는 위탁하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맹 사업이라든지 좀 그렇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자, 공정거래위도 뭐 다행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금융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제일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보면 행정정보망과 연계된 금융서비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때 필요 서류를 보통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개인들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다행히 공공마이 데이터가 복구가 돼서 그 대출 부분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군요. 네,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신분증 진위 확인 부분이 있는데 주민증 같은 건 복구가 안 돼서 다른 대체 수단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 이용하도록 대체 수단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는 ARS 이런 걸 통해서 주민증을 갖고 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국민권익위.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8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7개의 시스템은 행정심판이나 청년 포털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지금 됐는데 이 사건 7-1 전사실에 국민신문고 서버 그리고 1차 데일리 저장 장치가 다 소실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돼서 국민신문고가 지금 현재 전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지금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늘 안 왔나? 잠깐. 안 왔어요?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대리 참석도 안 하고. 오늘 대리 참석이 없네. 이게 원래 임의 출석 기관이라 대리 참석은 안 하는 모양인데. 예, 서면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참해 하셨습니다. 식품화요. 네, 다음에 식품무역공안전처. 예,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시스템은 광주했기 때문에 식약처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요. 그 권익위에서 하는 국민신문고가 이제 저희가 민원이 한 6만 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날 좀 밤을 새서 새로 식약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식약 국민신문고로 이제 민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온나라 시스템이 지금 안 돼서 이제 좀 문서를 종이로 수발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하면서 주말에 그 직원들 긴급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그 월요일 날 8시 반에 그 긴급 대응 매뉴얼을 줘서 지금 어제 밤에 확인을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새로 얼른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다고요? 예. 그 저기 시의학 국민신문고를 새로 저희가 6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막 200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산팀이 정말 말 그대로 토요일 날 밤을 새 가지고 시의학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어제도 하루에 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장께서 훌륭하시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빨리 하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해서 과하게 대응을 좀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외청들은 이거 문제 없어요? 뭐 온갖 외청들 많잖아요. 무슨 뭐 통계청이니 경찰청이니 검찰청이니 뭐 검찰청은 괜찮아요? 그건 자체 서버가 따로 있죠. 외청들 지난번에 이제 조달청이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조달청은 지난번에 그 중대본회의 때도 잘 회복해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했고 경찰청이랑 그 당시에도 별 문제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이게 그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이것도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 외청 있잖아요. 외청들 외청도 자기들이 있는 분들이 지휘하는 외청 기관이지 독립돼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 업무도 당연히 각 소관 부처가 파악을 해야죠. 내가 보니까 그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국무회의 보고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소속 외청들 업무도 챙기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외청이라니까 아예 그냥 시집장가 가서 분가한 자식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산하 공공기관 각 기관들도 좀 챙기세요. 그것도 다 내가 보니 거의 버려놓는 것 같아.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감사원만 관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소속 기관들, 산하기관들, 외청, 뭐 연구기관이든 뭐 저는 거기까지 다 챙기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다 공무원이고 소속 지휘를 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지휘에서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외청들이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기를 쓰지 않죠. 쓰나요? 네? 공공기관들도 네, 공공기관들도 저 외청들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빠져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저 외청들이 별도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 뭐 알겠는데요. 대체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빠지지 않게 그물 속에는 다 넣어놓자고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소관이니까 외청 일이라고 모른 척하다 사고 나면 책임은 지는 겁니다. 외청 소속 기관 다. 각 부처의 책임을 져야죠. 자, 다음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은 물가 동향 관련 현안 토의를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서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히 식료품 물가 국제 비교와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 자체는 크게 높아져 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중간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 검정색 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어떤 품목은 더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파란 선을 보시면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제 업앤다운도 크지만